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농부의 딸. 옛날 어느 마을에 집안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김중열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온 고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그 평판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자네, 얼마 전 사건을 들었는가? 무슨 큰 사달이라도 났는가? 대감마님 땅에서 농사짓던 농부가 쌀 수확량을 속였는데 대감마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그 농부를 찾아가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하고는 옥에 가두었다네. 그리고 그 농부의 처와 여식은 끌고 왔다고 하더구먼. 잡혀온 농부의 가족들은 어찌 되었는가? 그들 뱃속으로 들어간 쌀만큼 일을 하라 하셨지. 그런데 그 농부가 속인 쌀이 한 말도 채 되지 않았다네. 농부는 그저 처자식을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여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군. 대감마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어째 더 심해지시는 것 같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저기 오는구먼. 저기 걸어오는 처자가 그 농부의 여식일수. 가녀린 처자가 참 안 되었구먼. 다른 하인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자 농부의 딸인 종금이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해 사랑채로 향했다. 종금이는 사랑채의 대청을 힘없이 닦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종금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때 출타를 했다가 집에 돌아온 김대감이 대청을 닦고 있는 종금이를 음흉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대감마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네, 다녀왔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라 했었지? 종금이라 하옵니다. 네,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올해로 16입니다. 한참 무르익은 나이구나. 고개를 숙인 채 김대감의 질문에 대답하던 종금이는 문득 옥에 계신 아버지 안위를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감마님, 염치 없지만 제 아버지는 어찌 되었는지 여쭈어도 될지요? 그것이 궁금하느냐? 예, 아버님이 괜찮으신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선 나를 따라 들어와 방을 닦아라. 방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구나. 종금이는 김대감의 뒤를 따라 사랑채에 들어가 몸을 낮게 굽힌 채 바닥을 닦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대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어렸다. 청소를 끝낸 종금이가 돌아가고 김대감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저 어린 것이 저리 새끼를 흘리니 내가 홀리지 않을 수가 있나. 저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날 밤 김대감은 종금이 생각에 밤새 뒤척이며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이후 종금이는 하루에 2번씩 사랑채를 청소했다. 종금이가 눈에 자주 보일수록 종금이를 향한 김대감의 흑심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 몇 날 며칠을 고심하던 김대감은 마을에서 제일 큰 객주와 상단을 운영하는 장객주를 집으로 불렀다. 장객주는 김대감 못지않게 고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다. 대감마님, 어쩐 일로 소인을 찾으셨습니까? 장객주, 내 부름에 일이 달려와 주어 고맙네. 대감마님이 찾으시는데 그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네는 여전히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재주가 있구먼. 그나저나 내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어서 장객주의 도움을 받고자 찾았네. 미천한 장사꾼인 제가 대감마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절 찾으셨습니까? 내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하나가 내게 쌀 수확량을 속이고 쌀을 빼돌렸지 뭔가.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그 놈을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 놈은 이미 내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매를 치고 옥에 가두었네. 그런데 그놈을 때리고도 분이 안 풀려 저 자식을 잡아왔는데 말이야. 그 농부놈의 여식이 내 눈에 들어오지 뭔가. 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이 이제는 눈을 감아도 자꾸 아른거리네. 그럼 그 아이를 취하시면 되겠네요. 평민 아이쯤이야. 언제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지만 내가 그 아비를 옥에 가둔 것이 문제라네. 이 일을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감까지도 알고 있으니 내가 무턱대고 그 농부의 자식을 건드리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감마님께서는 현감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걸고 넘어질까 걱정하시는 거군요. 내 말이 그 말일세. 마을에서 가장 지체 높은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걸세. 그리고 고지식한 현감에게 내가 쌀한 말값 대신 농부의 처자식을 달포간 일 시킨다고 했더니 너무 과하다고 하더군. 현감이 농부놈을 두둔하는 것 같아. 현감의 말을 무시하고 그 모녀를 끌고 와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네. 그런데 현감에게 말한 달포도 보름이면 끝난다네. 대감마님, 그럼 소인이 어찌 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김대감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말씀하시죠. 소인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 주겠는가? 그럼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겠네. 자네 아들과 종금이를 혼인시키는 척?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마님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이인데요. 그건 나도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자네에게 돈을 줄 터이니 자네는 그 돈으로 농부를 대신해 내게 쌀값을 갚는 척하면서 그 농부를 옥에서 빼내주게. 그러면 농부 여식은 얌전히 자네 집으로 따라갈 걸세. 제가 쌀 한 말값을 대신 갚고 그 아이를 데려간다면 사람들은 대감마님이 제게 그 아이를 쌀 한 말값에 팔았다고 생각하겠군요. 역시 자네는 셈이 빠르구먼. 그럼 내가 돈을 넉넉히 줄 터이니 쌀값을 갚고 나머지는 그 농부에게 주게. 그렇게 하면 현감이나 사람들도 별말이 없을 게야. 좋은 방법이십니다. 하지만 대감마님, 소인은 장사치입니다. 대감마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실 때까지 소인이 그 아이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네 아들이 명을 다하면 내 그 아이를 데려오겠네. 그리고 자네가 그 아이를 돌봐준 값은 내 섭섭지 않게 쳐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붕도 성취하는 제 아들까지 엮이는 일이니 대감마님도 소인의 제안을 2가지만 들어주시지요. 뭔가? 말해보게. 그 농부에게 대감마님의 돈이 아닌 제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데려가실 때는 제가 농부에게 준 돈과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운 비용의 2곱절을 보전해 주십시오. 제 아들까지 연관되어 있는 마당에 저도 그 정도 이익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장객주는 2곱절을 보전해 달라고 하면 구두쇠 김대감이 자신에게 한 부탁을 거두어 드리라 생각하여 말을 했다. 김대감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문을 열었다. 역시 자네는 장사꾼이구만. 좋네. 네, 그렇게 함세. 나머지 한 가지는 뭔가? 사람들 보는 시선이 있으니 그 아이는 제 아들 곁에 두겠습니다.
그러니 대감마님께서도 제 아들이 명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대감은 장객주의 두 번째 제안을 듣고는 기분이 상한 듯 굳은 표정으로 말을 했다. 자네의 아들이 명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제안한 일이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품에 들어오게 될 아이를 다른 사내 곁에 두는 건 영내키지 않는군. 대감마님, 제 아들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서 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 그 아이나 마을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그렇기는 하네만 제 아들이 명을 다하는 날 대감마님은 원하는 아이를 얻으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먼저 보내고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냉혹하게 내쫓아 버린다면 그 불쌍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대감마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직접 데려와 보살펴 주신다면 사람들이 대감마님을 어찌 덕망이 높은 분이라 칭하지 않겠습니까? 장객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대감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옳거니 자네는 역시 머리가 아주 비상해. 소인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히 대감마님의 발끝에 미치겠습니까? 그래, 자네 제안대로 하세나. 그 아이를 데려갈 날짜는 내가 따로 연통할 터이니 자네도 준비해주게. 장객주가 김대감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때마침 사랑채로 걸어오고 있던 종금이와 마주쳤다. 손님, 지금 돌아가시는 겁니까? 네, 내가 대문까지 배웅해드리겠습니다. 네가 종금이란 아이구나. 예, 선생님. 내가 종금입니다. 그런데 내내를 어찌 아십니까? 목소리가 정화하고 눈빛이 선한 것을 보니 고운 심성을 가진 것 같구나. 머지않아 다시 보게 될 터이니 그때 다시 보자. 종금이는 장객주의 말이 의아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장객주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다시 김대감이 있는 사랑채로 향했다. 대감마님, 종금이 옵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손님을 배웅해드렸습니다. 잘했다. 네가 배웅한 그 사내가 어찌 보이더냐? 어찌 봤냐요? 저는 그저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인데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내 아비의 안부를 묻기 위해 관아에 사람을 보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단다. 네? 무슨 일이요?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현감이 네 아비의 죄를 엄히 다스려 장형을 내리고 관노비로 만든다고 하더구나. 김대감은 입술에 침도 바르지 않고 종금이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대감마님, 제 아비를 살려주세요. 대감마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현감나리도 어찌하지 못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너를 봐서 그리하고 싶구나. 하지만 현감이 이미 판결을 내린 마당에 네 아비를 관아에 데려간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제 와서 용서를 하겠다 하면 오히려 내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픈 아버지 대신 셋내가 관노비가 되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종금아, 잠깐 내 말을 귀담아 들어보거라. 방금 나간 그 손님이 내 아비 일로 고심하고 있는 내게 흥미로운 제안을 한 가지 했단다. 방금 다녀간 그 손님은 이 마을에서 재물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장객주란 사람이다. 그 장객주라는 분이 제 아비를 구해주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장객주는 뼛속부터 장사꾼이야.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런 분이 제 아버지 일을 듣고
무슨 제안을 하셨어요? 장객주에게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단다. 병명도 모른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산송장과 다름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싶겠느냐. 그런 아픈 속사정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종금이 네가 장객주의 아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하면 장객주가 네 아비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네 아비와 어미가 살 수 있게 재물도 충분히 주겠다고 하더구나. 김대감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그제서야 장객주가 떠나며 했던 말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가 장객주란 분의 아들과 혼인을 하겠습니다.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그런 결정을 내려도 되겠느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셋내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셋내를 장객께 보내주세요. 네, 효심은 내가 잘 알았으니 너는 이만 돌아가 보거라.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종금이가 방을 나가자 김대감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종금미가 지아비 일이라면 당장 지옥불에라도 들어갈 기세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종금미를 품에 안고 잠들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한편 집에 돌아온 장객주는 오늘 김대감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언제나 하고 있었다. 네, 진지해 탐욕스러운 늙은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저리 호색한인 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 미친 영감탱이가 불쌍한 내 아들을 이용하다니. 그래, 어디 두고 봐라. 내 아들을 이용한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내 똑똑히 알려주지. 다음 날 장객주는 김대감이 보낸 서신을 받아보고는 일꾼을 불렀다. 그리고 일꾼에게 쌀 한 가마니를 김대감에게 전달하고 농부의 처와 딸 종금미를 데리고 오라 시킨 뒤 자신은 관로 향했다. 날이 평안하셨습니까? 장객주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얼마 전에 김대감 댁 쌀을 빼돌린 농부 일로 찾아왔습니다. 그 농부의 처와 여식이 김대감 댁에서 몸으로 값을 치르고 있으니 농부는 얼마 후면 풀려날 걸세. 실은 그 농부의 여식이 제 아들과 혼인할 사이입니다. 그래서 소인이 김대감 댁에 쌀 한 가마니로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김대감께서도 그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김대감과 장객주가 그런 사이였군. 쌀 한 말도 안 되는 것을 쌀 한 가마니로 갚아주었다니 장객주의 속이 좀 쓰렸겠구만. 제 며느리가 되라이니 어찌 하겠습니까? 마침 잘 됐구만. 농부를 넣어서 데리고 가겠나? 안 그래도 김대감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혹여 농부가 옥사에서 일을 치르지 않을까 걱정하던 참이었네. 그럼 날이 농부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장객주는 농부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이미 와 있던 농부의 처와 종금이는 심하게 상해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자마자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장객주는 농부가 몸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서 함께 지내라.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며칠 뒤 농부가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자 장객주를 찾았다. 그래,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게가? 객주님, 감사합니다. 그간의 일은 제 딸에게 들었습니다. 그랬구만. 혹시 자네가 딸을 내게 팔았다고 자책하고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객주님의 며느리가 된다면 제 평생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지요. 그러니 결국은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저 자식 배불리 먹여보겠다고 그런 일을 했으니 그리 생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 딸에게 들었다 하니 내 긴 말은 안 하겠네.
내 아들이 몸이 성치 않아 화려하게 혼례는 치를 수 없을 뿐더러 자네 부부에게 인사조차도 할 수 없네. 객주님, 저희는 종금미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저희 여식은 정이 깊고 선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분명 객주님과 아드님께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장객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장객주는 돈이 든 주머니를 농부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의 뜻은 잘 알겠네. 내가 그 돈을 왜 주는지 알겠나? 돈주머니를 손에 쥔 농부는 행여 자신이 말을 잘못해 장객주가 돈주머니를 다시 가져갈까 우물쭈물했다. 자네 여식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니 자네 부부는 이 마을이 아닌 다른 곳에 거처를 잡도록 하게. 그 돈이면 작은 집과 농사 지을 땅 몇 마지기 정도는 살 수 있을 걸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내일 날이 밝으면 바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제 열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겠네. 농부가 돌아가고 혼자 방에 남은 장객주는 생각에 잠겼다. 자식 하나 살려보겠다고 남의 눈에 비눈을 흐르게 하면서 악착같이 재물은 모아놓고 자식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나 같은 놈한테 돈 받으며 제 자식 부탁하는 저 농부놈이나 몹쓸 놈인 건 매한가지구나. 장객주는 씁쓸한 숨을 내쉬었다. 한편 방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와 딸에게 돈주머니를 보여주며 말했다. 종금아,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은 아주 대인배이신 것 같다. 우리 부부까지 이리 신경을 써주시니 말이야. 종금이, 너는 네 남편과 시어른께 정성을 다해야 한다. 아니, 이 큰 돈을 장객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임자. 우리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갑시다. 아버지, 새로운 곳이라니요? 설마 장객주님이 그 돈을 주시면서 두 분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객주님이 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대감마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을에 살 수 있겠니? 대감마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저를 보면서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장객주님도 대감마님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신 거예요. 종금이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종금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대감마님 성정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데 다시는 대감마님의 대자도 꺼내지 마라. 네, 아버지가 개처럼 매질을 당하던 모습을 벌써 잊은 것이야?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잊을 리가 없지요.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으면 너에게 꼭 연통을 할 터이니 걱정 말고 있거라. 예, 아버지, 터를 잡으시면 저에게 꼭 소식을 전해주셔요. 다음날 종금이의 부모는 장객주와 종금이에게 인사를 하고는 떠났다. 종금이의 부모가 떠나자 장객주는 방으로 종금이를 불렀다. 나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제가 당장 오늘부터 청소나 부엌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온 것인지 잊은 게냐? 장객주의 물음에 종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장객주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부모가 멀쩡히 떠나는 것을 보고 나니까 네 마음이 바뀐 것이냐? 아닙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드님을 뵙지도 못했기에 혼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별로 갈 것이다. 앞으로 별에는 내 아들 석호와 너만 머물게 될 것이야. 너는 지금부터는 지하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석호의 끼니는
하루에 5번 쌀죽을 끓여 먹여주어야 하며 당연히 대소변 또한 네가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야. 종금이는 장객주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네 지아비는 웅도 가누지 못하고 말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 혼례는 방에서 물 한 사발 떠놓고 형식만 차릴 것이다. 알겠느냐? 예, 객주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객주님을 아버님이라 부르면 될까요? 아니다. 지금처럼 부르거라. 내 아들한테도 아비소리 한번 못 들어봤는데 너한테 들으면 거북할 것 같구나. 예, 객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거라. 종금이는 잔뜩 긴장한 채 장객주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잠시 후 별에 도착한 장객주는 종금이에게 말을 했다. 석호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여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는 네 지하비를 대할 때 언행과 행실을 조심해야 할 것이야. 방으로 들어가니 객주의 아들 석호가 눈만 깜빡이며 누워 있었다. 장객주가 누워있는 석호에게 다정한 말투로 말을 했다. 석호야, 이 아이는 네 부인이 될 아이다. 앞으로는 덕칠이 대신 네 부인이 너를 도와줄 것이야. 종금이, 너는 나가서 물 한 사발 가지고 들어오너라. 종금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상 위에 물 한 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종금아, 어서 저를 올리거라. 종금이는 물 한 사발이 올려진 상을 가운데 두고 누워있는 석을 향해 저를 올렸다. 이제 너희는 부부가 되었다. 필요한 것은 사나흘에 한 번씩 일꾼이 가져다 줄 것이니 종금, 너는 절대 별 밖을 나와서는 안 될 것이야. 예, 객주님, 명심하겠습니다. 장객주가 서둘러 별을 떠나자 홀로 남겨진 종금이는 이후 모를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종금이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눈물을 닦고는 석호를 바라보았다. 석호의 얼굴을 본 종금이는 흠칫 놀라고 말았다. 석호의 입가에는 침이 흘러 마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에는 눈곱도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세안을 시켜드릴게요. 종금이는 세안물을 가지고 와 마른 천의 물을 적셔 석호의 얼굴이며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이리 씻겨드리고 보니 서방님 얼굴이 환하니 잘생기셨네요. 저는 복도 많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낭군님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서방님을 잘생기게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종금이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석호를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다. 아무런 대답도 없는 지압이었지만 종금이는 종달새 마냥 석호에게 매일 말을 걸었다. 종금이를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사나흘에 한 번씩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챙겨다 주는 장객주가 보낸 일꾼뿐이었다. 하지만 그 일꾼조차도 장객주의 명으로 종금이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다 놓고는 돌아가기 바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제 부모님에게서 소식 온 것은 없었나요? 매번 애처롭게 부모의 소식을 묻는 종금이가 안타까웠는지 일꾼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연통이 오면 내가 꼭 알려주겠어. 내가 처자와 말을 나눈 것을 객주님이 아시면 안 되니 객주님께는 비밀로 해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꾼은 그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돌아갔다. 일꾼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기쁜 마음에 석호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석호에게 말을 했다. 서방님, 오늘 일꾼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소식이 오면 꼭 저한테 알려준대요. 서방님도 기쁘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쁜지 서방님은 아시리라 믿어요. 제가 빨리
죽을 끓여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종금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석호의 수발을 들었다. 그렇게 종금이가 장객주의 집에 온 지도 어느새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편 김대감은 3개월이 지나도 장객주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하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오늘 내일 한다던 장객주 아들로 명줄이 왜 이리기냐. 일이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내가 다른 수를 냈을 것인데 종금이를 안아보기도 전에 내가 명을 다하게 생겼네. 그려. 설마 장객주 그놈이지 아들 명이 다 했는데도 내게 돈을 더 뜯어낼 욕심에 숨기고 있는 건가? 그래, 그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이지. 그 후로 김대감은 3, 4일에 한 번씩 장객주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그저 지나는 길에 장객주 얼굴이라도 볼 겸 들린 것이네. 그러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차를 내오겠습니다. 아닐세, 장객주 얼굴도 봤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김대감은 장객주의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갔다. 저 천벌받을 놈,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오늘도 내 아들 생사를 확인하러 온 것이겠지. 내가 괜히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이고, 속 터져. 그날 밤 객주는 생각에 잠겼다. 내 아들 석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종금이 그 착한 아이를 김대감 같은 인간에게 보내야 하다니. 오늘따라 김대감 그 미친 감탱이가 더 야속하게 느껴지는구나.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장사꾼이야. 종금이 그 아이를 김대감에게 보내야 나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장사꾼이 정에 흔들려서야 안 될 일이지. 종금이의 정성 어린 행동에 마음이 동요되었던 장객주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또다시 3개월이 지났다. 김대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어 장객주의 동태를 살폈고, 장객주는 김대감이 언제까지 참고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었다. 조만간 김대감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겠구나. 그 양반이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이젠 종금이를 보내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석호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을 보고 있자니 내 욕심이 생겨보내기가 아쉽구나. 장객주가 김대감과 종금이 일로 고심하고 있던 그 시각, 별에서 석호를 돌보고 있던 종금이는 안색이 평소와 다른 석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오늘은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서방님, 몸이 너무 차가우세요. 제가 서방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종금이는 석호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고 석호를 안아주었다. 서방님, 어때요? 따뜻하지요? 제가 어릴 적에 서방님처럼 몸이 차가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지금처럼 이렇게 꼭 안아주셨답니다.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싹 났어요. 서방님도 제가 꼭 안아드릴 테니 내일은 싹 나오셔야 해요. 종금이는 석을 안고 종달새처럼 떠들다 잠이 들었다. 그때 종금이를 김대감에게 보내기 위해 별내를 찾았던 장객주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장객주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다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장객주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석호가 저리 편안한 미소를 짓다니. 석호는 그 아이를 부인이라 여기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게야. 좋은 아이는 나무 토막이나 다름없는 내 아들을 지압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나는 저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장객주는 그 뒤로 밥 한술 뜨지 않고 이틀 동안이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이틀 후
장객주는 종금미를 불렀다. 객주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 너도 잘 지냈느냐? 별에 갇혀 지내느라 많이 불편했겠구나. 장객주의 너그러운 목소리와 말투에 종금이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객주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내내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종금아, 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너를 별에 가둔 것도 모자라. 병든 내 아들을 너의 지아비로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너라면 내가 죽도록 미웠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닙니다. 내내는 단 한 번도 객주님을 그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서방님께도 부끄러운 마음을 먹은 적이 없고요. 역시 너는 나 같은 사람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게야. 종금아, 내 아들을 그리 진심으로 대해줘. 고맙구나. 영문 모를 장객주의 행동에 종금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객주는 이내 다시 말을 이었다. 종금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장객주는 김대감과 자신의 모종의 거래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종금이에게 말해주었다. 장객주의 이야기를 들은 종금이는 매우 놀라 두 눈은 커지고 입은 젖어졌다.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망스럽겠구나. 종금이는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장객주는 놀란 종금미가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침묵을 깨고 종금미가 입을 열었다. 객주님, 이제 와서 제게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늦게나마 너 때문에 내가 석호의 아비임을 되새겼단다. 석호가 너와 함께 잠이 들었을 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더구나. 나는 이제까지 석호가 그렇게 미소를 짓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석호의 미소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서방님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면 미소를 지으시는걸요. 객주님은 모르셨어요? 그랬구나. 나는 모르고 있었단다. 너는 이미 그 아이의 미소를 보고 있었구나. 장객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종금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는 어서 가서 짐을 싸거라. 내 부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 터이니. 제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럼 내가 돈을 쥐어 보냈는데 어디에 터를 잡았는지도 모를 거라 생각했느냐. 네 부모는 여기서 100리길 떨어진 곳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장객주의 말을 들은 종금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지아비가 이곳에 계신데 제가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네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 게냐? 이곳에 있으면 김대감이 너를 데려가려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단 말이다. 그래도 너는 이곳에 남겠다고 하는 것이냐? 김대감이 저를 강제로 잡아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저는 서방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객주님, 제게 떠나라 하지 말아주세요. 종금미의 말을 들은 장객주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목이 메었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를 김대감에게서 지켜낼 것이다. 객주님, 감사합니다. 객주님이라니, 이제는 아버님이라 부르거라. 너는 내 며느리이니. 네? 정말요? 진작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못난 나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불편하겠지만 한동안만 지금처럼 별에서 지내거라. 내가 김대감을 해결하고 나면 이 세상 어디든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갈 수 있을 게야.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저는 지금처럼 별에서 서방님과 지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며칠 동안 장객주는 정신없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하더니 장부 몇 권을 들고 현감을 찾아갔다. 현감을 마주한 장객주는 바로 엎드리며 말을 했다. 현감 나리 수인이 자백할 것이 있어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장객주,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일단 일어나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게. 장객주는 자신의 사정을 현감에게 이야기했다. 아주 귀한 나이를 얻었군. 여기 그간 김대감이 소장농을 시켜 나라에 상납할 세금을 갈취한 것을 소인이 도운 장부가 있습니다. 그러니 김대감과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김대감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건 나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네. 그간 증좌가 없어 어찌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그런데 일이 증좌가 있으니 김대감은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네. 허나 김대감의 일을 도왔던 장객주 또한 그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 김대감을 옥에 가둘 수만 있다면 소인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알겠네. 자네는 증좌까지 가져와 자백을 했으니 내 그 점은 기억하고 하겠네. 장객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옥에 갇혔다. 그로부터 한 시진 후 김대감이 포졸들에게 끌려왔고 김대감 역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장객주, 내 이놈! 내 놈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이냐? 대감마님이나 죄나 쉬운 죗값을 받는 것인데 제가 무슨 일을 벌였다는 말입니까? 장객주, 내 놈이 감히 날 엿먹이려고 장부를 만들어? 내 놈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가 이곳을 나가면 내 놈을 뼈도 못 추리게 만들 것이다. 누구나 쥐어지기 전까지는 꿈을 가지고 있지요. 나라의 세금을 갈취한 대감마님이 이곳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때 현감이 두 사람을 찾아왔다. 거참. 여기가 당신들 앞마당인 줄 아는 거요? 한양에 서신을 보냈으니 며칠 내로 답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얌전히 좀 계시오. 장객주와 김대감이 옥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나자 현감이 다시 두 사람을 찾아왔다. 나라의 세금을 편취한 장객주의 죄는 중하다. 허나 죄를 깊이 반성하고 증좌를 가지고 와 자백한 것을 정상 참작하여 재산의 5화를 나라에 상납하는 것으로 그 죄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객주는 명을 따르겠는가? 수인이 가지고 있는 상단을 상납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대감이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했다. 현감, 나는 어찌 되는가? 감찰사가 나를 모르지 않으니 기껏해야 나는 간단한 대형 정도겠지. 옥에 갇혔어도 네 주둥이는 다들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 네 형벌을 알려주마. 죄인 김중렬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엄히 다스린다. 장형 70대와 900리 떨어진 곳으로 유배를 보낸다. 이게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뜰 내 놈의 형벌이다. 말도 안 된다. 저 상인 나불랭이는 재물을 상납하고 풀려나는데 사대부인 내가 이런 형벌을 받다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야. 김대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현감은 시끄럽다는 듯 표정을 지으며 장객주를 풀어주고는 옥사를 나와 장객주를 배웅했다. 현감날이 이 은혜를 소인이 어찌 갚아야 하는지요? 무슨 말인가? 장객주 덕분에 나는 큰 공을 세웠다네. 돌아가면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겠나? 은혜라면 내가 아니라 장객주를 정신 차리게 해준 자네 며느리에게 입은 것이 아니겠는가. 명심하겠습니다. 장객주는 현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장객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 내외에 거처를 안채로 옮겨주었다. 그 후로 종금이는
틈틈이 장객주의 장사를 돕기 시작했는데 장사 쪽에 소질이 있었는지 금방 두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장객주의 아들 석호는 날이 화창한 어느 날 종금이 옆에서 잠을 자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 아들 석호가 세상을 떠나고 몇 년 후 장객주는 종금이에게 따로 객잔을 차려주고 분가를 시켜주었다. 종금이는 분가를 한 이후에도 장객주를 찾아가 며느리가 아닌 딸 노릇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